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전북 지역 3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고창군과 순창군, 진안군은 모두 2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제 황산은 반세기 동안 군사시설로 쓰이면서 출입이 통제돼 왔습니다. 이제는 시민품으로 돌려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남원시가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사업 공모에 선정돼 한복문화 보급에 나섭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복 입기와 한복문화 인성교육을 진행합니다. 세계 170여 개국 청소년 5만여 명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천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북도는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노후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전북 지역 3개 지자체가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4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를 열고 2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 대상지로 고창군과 순창군, 진안군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고창군은 고창 음식으로, 소리로 함께 치유되는 옛도심이란 주제로, 순창군은 청년 공방을 확대하고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에는 2024년까지 국비 217억 원, 군비 122억 원 등 모두 3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평선의 고장인 김제에는 드넓은 평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황산이라는 곳인데요. 하지만 무려 반세기 동안 군사시설로 쓰이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 이제는 시민품으로 돌려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산 모습이 봉황을 닮아 이름 붙여진 김제의 황산입니다. 따지막히 보이지만 드넓은 들녘과 하늘이 맞닿는 지평선의 고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산입니다. 이 근방에서는 여기가 제일 높은 산이에요. 그 김제 평야랑 그 날씨가 좋을 때는 그 군산도 보이고 부안도 보이고 정읍까지 보여요. 마을을 지나 산으로 들어서면 푸른 대나무 숲과 발갛게 익은 단풍이 반깁니다. 수백 년 세월을 견뎌낸 느티나무를 배경으로 고즈넉한 천년 고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산 정상부에 있는 방공포대가 길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통제 구간은 산중턱에 또 있습니다. 군부대가 철수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철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습니다. 치렁치렁 덩굴이 감싸고 있는 출입문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군부대가 철수하다 보니 주변에는 이렇게 마을 주민이 키우는 곳으로 보이는 벌통 100여 개도 볼 수 있습니다. 황산 주변에 나붙은 현수막엔 시민들의 간절한 애원이 담겼습니다. 죽기 전에 밟아보자. 김제평야의 넓은 들을 보고 싶다. 이제는 황산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새만금 바다까지 볼 수 있는 김제 들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유일한 자산을 이제 돌려줘라. 국방부는 군사 작전상 필요한 지역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 황산이 그 방공무기를 배치 운용해야 할 전략적 그런 요충지이고 신무기 배치 계획 및 지리 미제거 상태이므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70년대 초반까지는 미군이 주둔했던 황산. 이제는 반세기 동안 잃어버린 황산을 시민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전북 지역 돌봄 전담사들이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돌봄 전담사들은 4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민간 위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담사들은 시간제로 일하는 서러움 속에서도 오로지 학교가 아이들을 품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견뎌왔는데 국회가 민간 위탁 법안을 철회하거나 돌봄 제도를 법제화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계 170여 개 국가에서 청소년 5만여 명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최를 천일 앞두고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4일 새만금 게이트웨이 부지에서 열린 행사에는 송하진 전북지사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고 스카우트 회원국 회원 170여 명은 온라인 공식 채널을 통해 참여했습니다. 송 지사는 행사에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기념비적인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남은 1000일 동안 도와 시군이 힘을 다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청소년들이 민족과 문화,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야영 대회로 4년마다 열립니다. 남원시가 찾아가는 한복문화교육 사업 공모에 선정돼 한복문화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복 입기와 한복 문화 인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송동중학교 강당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습니다. 학생들은 옷걸음을 매는 방법을 배우고 전통 인사예절법도 체험합니다. 남원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복진흥센터가 주관한 한복문화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복문화 예절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복이 일상문화로 정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원 대표 관광지인 광활론과 남원 예촌 등 한옥 자원을 배경으로 젊은 세대의 한복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복을 입은 학생들은 윷놀이와 같은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하며 얼굴마다 환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기회에 입어보니까 굉장히 뜻깊고 우리나라의 전통 옷이다 보니까 색깔도 되게 예쁘고 마음에가 드는데요. 남원시는 한복 예절 교육과 함께 인성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한복을 입고 광활로와 남원 예촌 일대에서 전통놀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한복을 입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한복문화 세계화가 남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가 친일잔재 청산에 나선 가운데 친일잔재 처리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 지원,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전북도와 전북대 산학협력단은 3일 도청에서 전문가와 시군 및 관련 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친일 인명 사전을 토대로 조사한 도내 친일 인물은 119명이며 친일 잔재는 김해강 시비 등 14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윤상원 책임연구원은 단기 과제로 지명 및 도로명 등 무형의 친일 잔재 조사, 전북 다크 투어리즘 루트 개발을 건의했고 중기 과제로는 청산 대상 친일 잔재 교체 철폐 및 단죄비 안내문 설치, 친일 잔재의 지속적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장기 과제는 식민지 역사공원과 식민지 역사교육관을 설립하고 친일과 독립운동을 함께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친일 잔재 처리 방안의 실행을 위해 시군과 함께 범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예산 지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친일 잔재 청산과 더불어 독립운동가의 삶과 독립운동의 역사 공간 등을 재조명하는 데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지역 차원의 친일 잔재 청산은 통일된 기준이 없는 산발적으로 진행해 왔다면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와 시군이 함께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친일 잔재 청산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 준공됐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개장이 연기됐던 정읍 천사 히어로즈 복합 놀이시설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천사 히어로즈는 실내에서 즐기는 복합 놀이시설로 타워 클라이밍과 트램펄린 등 17종 39개의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입장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등을 확인하는 한편 시간당 이용객은 100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사 히어로즈는 내장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날씨에 상관없이 사계절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기반으로 내장산 문화광장의 관광 거점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회를 맞이한 장명동 각시다리 축제가 오는 7일 비대면으로 개최됩니다. 각시다리 축제는 장명동의 옛 지명인 각시다리를 널리 알리고 주민 사이 활발한 소통을 위해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기획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버스킹 공연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장명동 옛 사진 자료를 정리한 전시회도 운영합니다. 남원시가 교차로 주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CCTV를 활용한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향교동 신협사거리와 도통동 로컬푸드 사거리에 고정식 CCTV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과 쾌적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곡물 건조장이나 도정공장, 양곡창고 등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전북소방본부는 4일부터 한 달 동안 도내 곡물 처리 업체 866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소방본부는 곡물 처리 업체에 대한 화재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소방서별 화재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화재 예방에 나섭니다. 김제 지역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 할인 가맹점을 추가 모집한 결과 19개 업체가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이 5에서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은 모두 51곳으로 확대됐습니다. 김제시 노인 아동급식위원회가 취약계층 아동에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바우처와 함께 부식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김제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내년도 아동급식 전달 방법과 가맹점 등록, 관리 방안을 선정했는데요. 김제시는 아동 부식 품목에 대한 불만족 민원의 경우 일단 가맹점 모집을 제한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은 오전 기온 2도, 낮 기온 16도가 예상됩니다.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오전 기온이 연일 영하권에 근접하면서 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서리가 내리고 내륙을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농작물이 냉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서리와 철 겹빅 시정이 평년보다 다소 빠른 가운데 금요일엔 기온이 조금 회복되겠습니다. 최저 기온 8도, 낮 기온은 17도로 전망됩니다. 지역별 낮 기온은 17도 안팎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제 부안 16도, 임실 정읍 고창 17도, 남원 순창 18도가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곳에 따라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이니 체온 보호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바다는 하루 종일 맑겠습니다. 파고는 0.5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지수입니다. 기온 변화가 큰 초겨울입니다. 면역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된 과일 등을 자주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